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나지역이네요. 자, 나지역은 공연, 보행 공간으로 각각의 공연을 연계할 수 있으며 공간별 높이 차이는 식수로 처리한다. 공간별 높이는 여기는 식수로 합니다. 즉 뭐냐면은 교목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관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관목 체크만 해두시고 여러분 관목 해두고 주 진입구에 동일한 수종 3주를 식재하며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평상형 벤치와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십시오. 아우 길다. 주 진입구인데 진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수목보호대가 있습니다. 수목보호대 오케이. 여기 보니까는 동일한 수종을 세 종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은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왕벚나무 세 줄을 넣어주면 끝이 되면서 또 뭐가 있냐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 평상형 벤치와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트로 하는 수목보호대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평상형 벤치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도 여러분 평상형 벤치 하나 둘 세 개로 평상형 벤치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끝을 내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다지역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러분. 다지역은 정적인 휴식 공간으로 파고라 3500에 3500 등반치가 아니 등 뭐야 이건 또요. 등받이형 벤치는 즉 뭐냐면은 등벤치입니다. 두 개 휴지통 한 개를 설치하시오. 되게 많이 있네요. 3500이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3500에 3500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파고라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안에다가 등벤치 두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는 사이즈에 맞게끔 등벤치 하나, 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통 한 개. 휴지통은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휴지통을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6번도 끝났고 7번 아까 해결했고요. 8번도 해결했고요. 9번에 대상진의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소나무, 군식 등등 하는데 유도식재는 여러분 선택을 할게요. 얘로 유도식재 할 수도 있고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에 공간이 여러분 세 칸이 있죠. 여기에다가도 유도식재를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은 학습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웬만하면은 하나를 더 그려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해서 이쪽에도 유도식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여기 하나 유도식재 두 칸 띄워서 여기에 이렇게 유도식재 두 칸 띄워서 참 뭐뭐하네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 두 칸 띄워서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래요. 왕벚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도 왕벚나무 제가 피하려고 했었는데 못 피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굳이 안 하겠다 하면은 넣을 필요는 없고 이 친구를 유도식재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일단 공간이 세 칸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도식재로 넣어준 겁니다. 해서 나 지역도 다 끝났고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플랜트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목으로 다 처리하면 되고요. 해서 시설물 끝났습니다. 종료 따져볼게요. 지금부터요. 자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수목보호대 1번 그리고 파고라 2번 평벤치 3번 휴지통 4번이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등벤치고 여기는 평벤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5번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7번 그렇죠? 8번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표제란에다가 수목 열종 했으니까는 그 밑에다가 8개에 대해서 시설물이 쫙 나열되면 되겠습니다. 해서 시설명 들어갈 때 시설명 1번 동그라미 한 다음에 첫 번째가 수목보호대
총 몇 개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왔죠 여러분? 파고라. 사이즈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3,500, 3,500 규격에 넣어주시고요. 파고라 몇 개요? 한 개. 자, 세 번째 뭐였죠 여러분? 세 번째가 등벤치였습니다. 등, 벤치 총 몇 개 여러분? 두 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몇 번까지 여러분? 8번인 회전무대까지. 회전무대 당연히 규격은 없고요. 한 개를 해주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고자 했던 시설물이 끝났습니다. 시설물 끝났고요. 두 번째 가는 게 포장을 가겠습니다. 자, 포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포장은 여러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말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포장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지역은 저희 처리를 했고요. 처리를 했고 안 되겠네요. 그냥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다지역은 뭘로 할까요? 다지역은 오케이. 점토 벽돌밖에 없네요. 그렇죠? 휴식 공간이니까는요. 얘서 이렇게 해서 얘하고 다른 모양으로 사선으로 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토 벽돌 포장. 포장까지 다 쓰시고 물결 표시. 또 어디 갈까요 여러분? 공간마다 하나씩이니까는요. 오케이. 여기에도 공간 남아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점토벽돌 포장. 이렇게 하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오케이. 라지역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럼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점토벽돌로 하겠습니다. 포장 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칩으로 갖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도 놀이 공간에도 그냥 이 친구와 동일하게 그냥 고무칩으로 가겠습니다. 참 위치가 좀 어중간하네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선생님 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하고 같은 그 1m가 낮은데 여기에는 플랜트 박스가 있는데 요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학습자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놀이공간으로 하고 요 안쪽으로는 무대로 정해놨으니까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쪽을 하든 이쪽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나 요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공간도 끝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요거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남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박스 굵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아까 처음에 무슨 공간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놀이 공간이네요. 놀이 공간 이렇게 써주시면은 더 좋겠죠. 여기는 맞지역 맞죠 여러분? 맞지역은 무슨 공간이요? 야외 무대.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야외 무대. 아, 그러면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휴식 공간, 휴게 공간이에요. 휴식 공간입니까? 휴게 공간입니까? 답은 휴식 공간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중앙에 휴식 공간. 이 선은 실선인데 약간 굵은 선으로 딱 보이게끔 해주시고 글자도 약간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도 다 들어갔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 1번 해결했고 2번 해결했고요. 3번 포장 다 들어갔고요. 4번 1m 낮게 해가지고 놀이시설 3종 들어갔고요. 5번 식수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뒤쪽에다가 저희가 수목했고, 자 6번에 보시면은 휴식 공간에 파고라, 등 벤치, 휴지통 다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1m 낮게, 8번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낮게 해서 60cm가 올라가서 미끄러짐 없이 해서 고무치 포장을 했고요. 녹지대 쪽에 가림벽 2.5 마이너스 1.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최종 높이를 그냥 1.5로 요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시점까지 봤을 때는 기준을 마이너스 1.0에서 올라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고 나중에 다 개수만큼 적어주시면 되고요. 해서 포장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식재를 들어가겠습니다. 식재입니다. 식재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처음에 소나무 군식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 군식을 여러분 어디다 가면은 소나무 군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2칸짜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공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야외 무대 뒤쪽에 소나무로 이런 식으로 5줄을 심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소나무 합니다. 왜? 나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문제를 푸실 때 지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공연 무대 뒤에는 사계절 변함이 없는 수목을 식재하라고 그럴 경우에는 사계절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늘 푸른 나무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그거는 상록수예요. 즉 그때 우리가 요 소나무를 식재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연못 공간 뒤에는 사계절 변화가 있는 수목을 식재하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록수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변할 수 있는 낙엽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가끔씩 문제에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나무로 해서 배경으로 소나무가 또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잎이 달려있고 눈이 내리면 그 운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소나무로 표시해 준 겁니다. 소나무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유도식재 끝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녹음식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음식재 하나 둘 세 개에서 녹음식재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느티나무로 해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차폐식재, 차폐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폐가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냥 저기 공간 되는 곳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폐식재는 여기다가 해서 차폐식재 즉 스트로브 잣나무를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소나무 끝났고 스트로브 잣나무 끝났고요. 왕번나무 이게 전부 다 왕번나무이니까는 왕번나무 끝났고 느티나무가 여기에 녹음수로 해서 이쪽 공간하고 놀이 공간에 여기에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 3개로 하나 둘 3개로 해서 여기는 뭐라고 여러분? 그렇죠. 느티나무. 저는 여러분 규격 없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면서 인추선을 뽑았는데 학습자 여러분들은 꼭 사이즈에 맞게끔 해가지고 원을 그리시고 그 위에다가 표현했던 방법대로 그려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 산철쭉하고 영산옥이 들어갔죠. 즉 산철쭉하고 영산옥의 요 간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치사하게 얘하고 얘하고 한 번에 묶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인출선 뽑고 이렇게 빼서 인출선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얘를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인출선을 하나 뽑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얘도 공간이 넓긴 넓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출선을 2개를 묶어서 하나를 뽑으십시오. 즉 뭐냐면은 여기에는 여기 플랜트 박스 있는 데는 결론은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 산철쭉하고 영산옥을 1
한 칸에 10개씩 해가지고 개수 적어주고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해서 쭉 나열하시고 빠진 거는 청단풍, 중국단풍, 자기나무, 산수유, 꽃사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너 많이 했네 여러분. 하나 뺄게요 여러분.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요 4개는 안 했으니까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3점 식재료 3개씩 묶게 되면은 여기에도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3개씩 묶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식재도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여러분들. 참고로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그 수목을 표현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나 찍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붙여가지고 3개씩 하는 게 예뻐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종일 적어줬다고 하면은 다음 수종은 약간의 이 친구랑 조금만 여유를 줘가지고 조금만 더 여유를 줘가지고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딱 보더라도 3개가 묶여지고 3개가 묶여졌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미적 경관 공부할 때 점에 대한 거 배웠지 않습니까? 점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집단화 시키는데 걔를 3개씩 군락을 짓게 하는 게 또한 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3개씩 또 밑에다가 또 그리신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어주면은 딱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을 때에도 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귀찮아 가지고 이 3개를 막 3개가 아니라 4개를 그냥 연속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점수에서 이런 점수도 있어요. 창의력 점수도 있고 표현 점수도 있는데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예 그냥 끝자락에 전부 다 관목으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도면 중에 하나예요. 왜? 대부분 외곽선에는 대부분 약간 높은 교목으로 해가지고 경관 식재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만 관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채점관이 봤을 때는 이 수험생은 도면을 대충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점수도 대충 덜 줍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에 맞게끔 정확한 도면이 나와야지만 합격을 하는데 예전에 이러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는 도면이 찢어졌어요. 도면이 찢어지면 원래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다 찢어진 게 아니라 3분의 1만 찢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이 제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또한 이 수강생은 처음부터 도면 그리는데 3시간, 4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해가지고 2시간 반 안에 그리셨는데 첫 도면지부터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죠. 그 전부터.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수하시라고 하고 이분이 평면도 단면도를 2시간 반에 꽉 채워서 내셨고 수목 간별에서 10점 중에서 5점 받았고 마지막으로 시공에서 40점 중에서 35점이 나왔습니다.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점수가 갔다 해가지고요. 결론은 뭐냐? 포기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조경 기능사이고 조경 기능사는 필기는 많이 어려워. 왜? 필기는 머리로 5만 가지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저랑 같이 하는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그리자고만 하는 도면만 열심히 그린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합격의 길로 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필기 수강생들도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뭐 평균 합격률이 80% 넘어요. 그분들 다시 또 온라인에 와서 학습을 하는데 저를 믿고 하는 겁니다. 해서 온라인 학습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몇 강을 안 하고 있지만은 더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야외 무대 평면도 여기서 끝내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걸 가지고 다시 단면도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